안녕하십니까. 기사포스트 권호석입니다. 자, 커말 1급 필기 컴퓨터 일반 세 번째 시간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을 이제 다루게 될 겁니다. 제어판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제어판은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되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몇 개의 강의로 나누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어판의 기능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사용했던 기능도 있을 거고요. 사용해보지 못한 다양한 기능도 있을 겁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그래도 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구현할 수 있는 몇 가지들 먼저 살펴보고요. 좀 더 어려운 내용들은 다음 강의에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키보드. 자, 제어판에 가시면은 키보드가 있는데요. 키보드는 이제 주로 이제 속도 관련된 속도를 조절하는 내용들이 주로 출제가 됩니다. 키보드는 이제 가장 대표적인 컴퓨터에서 입력 장치죠. 자, 입력을 A라는 키를 입력을 한다. 자, 한번 누를 수도 있지만은 길게 꾹 누를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A라는 문자가 입력이 되고 그다음 두 번째 문자가 입력될 때까지의 시간이 있겠죠. 자, 그런 것들도 제어판에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키보드는 주로 속도하고 관련된 내용들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글꼴, 다양한 글꼴들이 있어요. 그죠? 굴림이라든지 뭐 고딕이라든지 다양한 글꼴들을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글꼴들이 사용할 수 있는 이유는 제어판에서 글꼴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글꼴을 추가한다든지 삭제할 수 있습니다. 방법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 프린터 및 팩스가 있습니다. 프린터 및 팩스. 근데 프린터는 자주 이용을 하지만은 가정에서 팩스는 잘 이용하지는 않죠. 그래서 시험에는 주로 프린터하고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는 프린터를 설치하는 방법, 그리고 프린터를 공유하는 방법들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자, 공유라는 개념은 뭐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자, 내가 가지고 있는 컴퓨터에 프린터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설치되어 있고요. 그 다음 친구가 있습니다. 자, 친구 컴퓨터가 있는데요. 친구 컴퓨터에서 프린터를 따로 독립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낭비잖아요. 그쵸? 내 컴퓨터에 연결을 해서 이 프린터를 같이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이용할 수도 있고 친구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자, 이것을 공유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방법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럼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는 이제 모니터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모니터를 설정하는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화면 보기 다들 한번 보셨습니까? 자, 화면 보기라는 것은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는 일정한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화면을 보호하기 위해서 특정한 모양이라든지 그림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반복해서 화면에서 보여지는 거죠. 이런 화면 보기를 설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 해상도를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 1024 곱하기 768. 자, 해상도를 정할 수도 있고요. 이거보다 낮은 해상도, 좀 더 큰 해상도. 자, 이렇게 해서 해상도를, 화면의 크기를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런 내용들을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제어판을 여러분들이 실행을 하시면요. 자, 시작 메뉴에 가시면 제어판이 있죠. 자, 제어판을 실행하게 되면 이런 다양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설정할 수 있는 메뉴들이 있는데요. 시험에는 다 나오진 않습니다. 다 나오진 않고요. 출제되는 내용들은 딱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출제되는 내용들만 간략하게 제가 정리해서 빠르게 여러분들이 시험에 나오는 내용들만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제어판의 정의, 기능의 정의를 다시 설명을 드리면은 컴퓨터를 구성하는 프로그램, 하드웨어에 대한 설정 사항을 변경하는 곳이다. 변경.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꿔줄 수 있는 부분들이, 기능들이 제어판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는 크게 프로그램과 하드웨어로 구분이 되죠. 컴퓨터를 구성하는 것은 크게 프로그램과 하드웨어로 구성이 됩니다. 자, 하드웨어 같은 경우에는 일단 모니터가 있고요. 모니터, 그 다음 키보드, 마우스, 그 다음 본체 안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본체 안에 CPU라는 게 있어요. CPU. 그리고 하드디스크도 있죠. 하드디스크, CD롬도 있죠. 자, 이런 여러 가지 장치들, 이런 장치들을
하드웨어, 그러니까 딱딱한 장치라고 해서 하드웨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하드웨어가 있고요. 그리고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프로그램들이 있죠. 그래서 윈도우즈 XP, 그리고 아리아 한글, MS 오피스 이런 것들이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어판에서는 프로그램과 하드웨어에 대한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프로그램 추가 제거 기능이 있죠. 그리고 디스플레이 설정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키보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개념 설명을 위해서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어판을 실행하게 되면 다양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키보드 선택을 하시고요. 키보드에 보시면은 하드웨어가 있고, 속도가 있는데요. 속도에 관련된 내용들만 아시면 됩니다. 크게, 문자를 반복하는 설정 있고요. 커서 깜빡임 속도 설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문자를 반복한다. 무슨 뜻이냐면은, 자, A라는 키를 꾹 한번 누르는 게 아니고요. 꾹 한번 눌러보세요. 자, 꾹 누르시면은 A라는 그 문자가 이어서 계속 입력이 됩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재입력 시간을 설정을 한번 제가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짧게 한 것을 길게 한번 해볼게요. 재입력되는 시간을. 자, 그리고 꾹 한번 제가 눌러볼게요. 자, 금방 느끼셨습니까? 자, A가 입력이 되고, 그러니까 첫 번째 문자가 입력이 되고요. 두 번째 문자가 입력될 때까지의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때요? 좀 텀이 길죠? 갭이 있습니다. 그래서 길게 했을 때는 재입력되는 시간이 길어지고요. 짧게 하게 되면 빨라져요. 자, 차이점 아시겠습니까? 자, 반복 속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복되는 속도. 자, 느림으로 해볼게요. 자, 제가 꾹 눌렀는데요. 어때요? 자, 입력되는 속도가 느리죠? 자, 어때요? 빠르게 입력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기능의 차이점을 아시면 됩니다. 자, 커서 깜빡임 속도. 자, 없음 쪽으로 하게 되면은 깜빡이는 속도가 굉장히 느려지고요. 빠른 쪽으로 이동하게 되면은 상당히 빨라집니다. 그래서 커서의 깜빡임 속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실습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문제 풀이가 쉬워질 겁니다. 자, 보세요. 자, 수행 가능한 작업을 보시면은 키를 눌러서 문자 반복이 시작되기 전까지의 경과 시간을 조정한다. 이렇게 작업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자,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재입력 시간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자, 키를 눌러서 문자가 반복되는 속도를 조정한다. 반복 속도를 설명하는 거고요. 커서 또는 삽입 포인터가 깜빡이는 속도를 설정한다. 커서 깜빡이는 속도를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기능을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 보도록 하죠. 자,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 XP의 키보드 등록 정보. 키보드 등록 정보 창에서 수행 가능한 작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틀린 것을 찾는데요. 나머지는 다 맞습니다. 여기 보시면 시간, 속도 다 맞는 그 설명이고요. 언어와 키보드 배열의 변경을 설정할 수 있다. 자, 설명드리진 않았죠.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글꼴 말씀을 드릴게요. 글꼴.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그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문서 작업을 할 때 다양한 글꼴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글꼴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제어판에서 글꼴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자, 시스템에 설치되어 있는 글꼴을 삭제할 수도 있고요. 자, 글꼴 제어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삭제할 수도 있고요. 등록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제어판에서 글꼴 선택했을 때 보여지는 창인데요. 이런 아이콘들이 있습니다. 자, 다양한 아이콘들이 있는데요. 자, 이런 것들이 각각 이제 글꼴이에요. 자, 이 글꼴을 지울 수도 있고요. 선택하고 딜리트 키 누르시면 됩니다. 지울 수도 있고요. 추가할 수도 있어요. 추가할 때는 글꼴을 가지고 와서 여기 복사하게 되면은 또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더블 클릭하게 되면은 등록 정보, 이 폰트에 대한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시험 인쇄를 할 수도 있어요. 인쇄. 그러니까 화면상으로도 폰트가 어떤 모양인지 볼 수도 있지만은 이제 인쇄해서 출력해서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새로운 글꼴을 추가할 수 있다.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복사해서 이동하게 되면은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자, 어떤 것인지 대충 아시겠죠? 자, 글꼴 기능에서 어떤 기능이 수행이 되는지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험에 나온 특징들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첫 번째는 확장자라는 게 있습니다. 자, 모든 파일들은 확장자가 있습니다. 자, 모든 파일들은 일단 그 이름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죠. 파일 이름 점 확장자. 자, 이런 식으로 파일 이름이 정해졌어요. 그래서 만일 a.txt라면은 파일 이름이 a가 되는 거고요. txt는 확장자, 그러니까 이 파일의 성격을 알 수 있는 확장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문서가 되겠죠. 자, 이렇듯이 각각의 글꼴의 파일들은 확장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확장자의 종류가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돼요. ttc가 있고요. ttf, fon이 있습니다. 각각이 무엇인지는 모르셔도 됩니다. 종류 세 가지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첫 글자를 보시면 구분하기 쉽겠죠. t, f. 자, f는 폰트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ttf. 됐습니까? 자, 글꼴의 위치.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간단하게 복사해서 이동해서 추가할 수도 있고요. 딜리트 키 눌러서 삭제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글꼴 하나가 한 개의 파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어딘가 저장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저장된 위치가 C 밑에 윈도우즈 밑에 폰트라는 폴더가 있습니다. 그 폰트라는 폴더 내에 저장이 되어 있어요. 자, 폴더의 위치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글꼴의 종류와 모양을 확인할 수 있다. 말씀드렸다시피 각각의 정보들은 더블 클릭하게 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트루 타입 글꼴 파일도 있고 여러 가지 트루 타입의 글꼴을 모아놓은 글꼴 파일도 있다. 자, 여기 보시면 트루 타입 이렇게 되어 있죠. 트루 타입이란 것은 자, 윈도우에서 사용하는 화면에 문자를 표시하거나 인쇄를 할 수 있는 글꼴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정의는 모르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트루 타입 글꼴 파일도 있고 여러 가지 트루 타입의 글꼴을 모아놓은 글꼴 파일도 있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글꼴을 추가하고 삭제하는 거 말씀드릴게요. 자, 간단한 것은 자, 글꼴이 저장되어 있는 폴더를 이용하는 방법, 파일을 복사하고 그리고 삭제하는 방법과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복사하게 되면은 글꼴이 추가가 되는 거고요. 삭제하게 되면은 글꼴이 삭제가 되는 겁니다. 자, 이게 가장 간단한 방법이고요. 근데 주의할 점은 프로그램 추가 제거에서는 삭제하거나 추가할 수 없습니다. 자, 이것은 프로그램을 추가하고 제거하는 기능이 되는 거지 글꼴을 추가하고 제거하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것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절차에 따라서 만약 추가를 하려면 이렇게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제어판에서 글꼴 들어가시면은 새 글꼴 설치라는 것이 파일 제목이 있습니다. 파일 메뉴에 보시면은 새 글꼴 설치라는 게 있고요. 자, 그것을 선택하게 되면 이런 창이 나오는데요. 자, 이 창에서 글꼴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C 드라이브에 있다. C 드라이브에서 윈도우즈 안에서 어느 위치에 있는 글꼴을 설치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것을 선택을 해서 그 경로를 선택을 해서 선택해서 확인 버튼 누르게 되면은 글꼴이 추가가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추가하고자 하는 글꼴의 위치, 경로를 찾아서 그 파일, 그 글꼴을 선택을 해서 추가하는 방법이 있고요. 자, 또 다른 방법은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네트워크. 자, 네트워크라는 것은 서로 컴퓨터끼리 연결되어 있을 때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내 컴퓨터가 있고요. 친구 컴퓨터가 있습니다. 자, 내 컴퓨터에 있는 폰트를 추가할 때는 이런 경로를 이용하게 되면은 추가할 수 있죠. 근데 내 컴퓨터에 있는 폰트가 아니라 친구한테 내가 필요한 폰트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네트워크 연결해서 친구 컴퓨터 내에 있는 폰트를 가지고 와서도 설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네트워크를 통해서 글꼴 설치가 가능하지 않다라고 설명하면은 틀린 거죠. 아시겠습니까? 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네트워크 메뉴가 있습니다. 설정할 수 있도록 글꼴 추가에 네트워크라는 메뉴가 있다는 것은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설치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기출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념 이해를 하시면은 문제풀이가 쉽습니다. 자, 1번에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 XP의 제어판에 있는 글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나머지는 설명드렸고요. 시스템에 설치되어 있는 글꼴을 삭제. 자, 이것은 맞는 설명이고요. 자, 새로운 글꼴을 설치하려면 제어판에 있는 프로그램 추가 제거를 이용하여 설치한다. 자, 주의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폰트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그래서 파일 개념이 되기 때문에 프로그램 추가 제거해서 이제 설치하지는 않습니다. 자,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 XP에서 시스템에 설치되어 있는 글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이 틀렸네요. PNG는 이미지 파일이에요. 이미지, 그림 파일. 그리고 TXT는 문서 파일이죠.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틀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1번이 정답이고요. 다음 중 아래의 그림과 같은 종류의 폰트 파일을 윈도우에 설치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설치에 대해서 지금 묻고 있습니다. 자, 옳은 것은 보시면은, 자,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폰트 파일을 선택하고 윈도우즈 밑에 폰트 파일, 폰트 폴더로 드래그 앤 드랍을 한다. 그러니까 복사하는 거죠. 복사를 해서 그렇게 해서 설치를 한다. 자,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복사하거나 이동해서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제어판 기능 중에서 프린터 및 팩스, 이 기능이 상당히 많이 출제돼요. 자, 거의 매회 출제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강의 잘 들으셔야 돼요. 자, 문제가 여러 가지 형태로 많이 출제가 되었는데요. 암기할 건 없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린 개념을 잡으셔야 돼요.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프린터에 대한 개념을 이해를 하면은 어떻게 문제를 출제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도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암기할 거 전혀 없습니다. 자, 크게 이제 프린터를 이제 설치하는 방법, 그 다음 기본 프린터라는 개념, 공유라는 개념이 주로 출제가 됩니다. 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컴퓨터가 있는데 프린터를 한 대 구매를 했습니다. 구입을 해서 연결을 하잖아요. 그죠? 자, 연결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설치 작업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프린터 추가 마법사를 실행하여 새로운 프린터를 로컬 프린터와 네트워크 프린터로 구분하여 설치할 수 있다. 자, 무슨 뜻이냐면은, 자, 프린터 추가, 자, 프린터 및 팩스, 제어판에서 이제 선택을 하게 되면요. 파일 밑에 보시면은 프린터 추가라는 메뉴가 있어요. 프린터 추가. 프린터 추가 메뉴를 클릭하게 되면은 자동으로 프린터 추가 마법사가 자동으로 실행이 됩니다. 자, 마법사라는 것은 쉽게 여러분들이 설치하는 것을 대신해 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쉽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프린터를 연결하고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하드웨어적인 설정을 해서 연결하는 것이 아니고요. 윈도우즈 XP에서 마법사라는 기능이 자동으로 실행이 되면서 프린터 추가되는 것을 도와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선택하게 되면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메뉴가 나와요. 첫 번째는 로컬 프린터. 자, 로컬 프린터라는 것은 직접 연결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직접 연결. 자, 컴퓨터 한 대에 직접 연결한 프린터. 자, 이것을 설치할 때는 로컬 프린터라고 선택을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네트워크 프린터. 자, 이것은 서로 이제 친구끼리 많이 연결되어 있는 컴퓨터에 프린터를 설치하고 싶다. 그럴 때는 네트워크 프린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그림으로 말씀드리면요. 자, 이게 내 컴퓨터예요. 자, 이것은 내가 사용하는 컴퓨터입니다. 자, 이건 이제 로컬 프린터가 되는 거예요. 로컬. 자, 직접 연결되어 있죠. 자, 그 다음 이것은 친구 컴퓨터입니다. 자, 친구 컴퓨터에 프린터가 연결되어 있어요. 친구 컴퓨터 입장에서는 이 프린터가 로컬 프린터가 되겠죠. 그렇지만은 내 컴퓨터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컴퓨터 입장에서는 네트워크 프린터가 되는 거예요. 네트워크. 이해하시겠습니까? 프린터를 설치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로컬 프린터, 직접 연결하는 방식이 있고 네트워크 프린터를 이용을 해서 이제 공유된 프린터를 가지고 와서 설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공유라는 개념이 또 나오는데요. 만일 이 프린터가 공유가 되어 있지 않으면은 이 컴퓨터 입장에서는 이 프린터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공유가 되어 있을 때만, 그러니까 이렇게 손 모양으로 받쳐져 있을 때만 이 컴퓨터에서 이 프린터를 설치할 수 있어요. 자, 차이점 아시겠습니까? 공유를 한다는 것과 하지 않는다는 것, 차이점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컴퓨터 입장에서는 이 프린터의 주인이잖아요, 그죠? 이 컴퓨터가. 그럼 이 프린터를 나만 사용하고 싶다. 그럴 때는 공유 설정하지 않으면 돼요. 공유 설정하지 않으면은 다른 컴퓨터에서 이 프린터를 이용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프린터를 여러 대의 컴퓨터에서 같이 사용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공유를 설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공유를 설정하게 되면은 이 컴퓨터에서 이 프린터를 이용할 수가 있는데요. 이용하려면 프린터 설치를 해야 돼요. 그때 네트워크 프린터를 이용을 해서 설치를 하면 됩니다. 자, 컴퓨터 이름과 프린터 공유 이름을 알아야만 할 수 있어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컴퓨터 이름, 그러니까 컴퓨터가 사무실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요. 여러 대의 컴퓨터가 있겠죠. 자, 각각의 컴퓨터들은 이름이 있습니다. A, B, C, D, E, F. 각각의 컴퓨터가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네트워크로 묶어두었다. 자, 그랬을 때 서로 사람의 이름을 달리 줘서 구분하듯이 컴퓨터도 이름을 다르게 줘서 이렇게 구분을 하고요. 그 다음 A 컴퓨터에 프린터가 연결되어 있다. 그 다음 B 컴퓨터에 프린터가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이 컴퓨터에 프린터가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각각의 프린터들도 이름을 또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A 컴퓨터의 프린터, B 컴퓨터의 프린터, E 컴퓨터의 프린터. 자, 이렇게 해서 내가 사용하는 컴퓨터가 A 컴퓨터다 라고 했을 때 네트워크 프린터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컴퓨터 이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 프린터 공유 이름. 프린터가 이제 공유가 되어 있어야만 설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공유된 이름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컴퓨터 이름과 프린터 이름을 알고 있어야만 네트워크 프린터를 설치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중요한 개념 설명드렸습니다. 지금 공유라는 개념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항상 컴퓨터를 우리가 이용을 할 때는 네트워크로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장치를 이용을 할 때 나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대의 컴퓨터에서 같이 이용을 하는 개념, 그것을 공유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 개의 프린터를 한 대의 컴퓨터에 설치할 수 있다.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공유해서 쓸 수도 있지만은 여러 대의 컴퓨터를 한 대의 컴퓨터에 이렇게 연결을 할 수도 있어요. 컴퓨터 한 대고 여러 대의 프린터를 연결할 수 있는 또 그렇게 설치를 할 수가 있고요. 자, 이미 설치한 프린터를 다른 이름으로 다시 설치할 수 있다. 뭐 이렇게 하는 경우는 잘 없는데요. 실제 물리적으로는 프린터가 한 대예요. 한 대인데 이것을 설치할 때 한 번 더 설치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다른 이름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거 설치할 때 A라는 이름으로 이제 프린터 설치를 했어요. 그 다음 또 B라는 이름으로 또 설치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뭐 큰 의미는 없지만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 그림 잘 보세요. 중요한 그림 나왔습니다. 자, 프린터가 여러 대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은 프린터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고요. 총 4대의 총 4대의 프린터가 지금 이제 그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어요. 자, 이것을 프린터 및 팩스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4대의 컴퓨터가 지금 연결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체크 모양이 있습니다. 체크 모양.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기본 프린터예요. 기본 프린터. 나머지는 그냥 프린터가 되는 거고요. 이건 기본 프린터가 되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프린터와 기본 프린터의 차이점이 뭐냐면요. 여러분들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잖아요. 그죠? 프로그램 실행을 하고 여러 가지 작업을 하다가 출력 버튼 누르잖아요. 그죠? 자, 출력 버튼 눌렀을 때 출력이 되는데요. 출력이 될 때 이 프린터에서 출력할 거냐, 이 프린터 선택할 수 있어요. 그죠? 선택할 수 있는데 선택하지 않고 출력 버튼 그냥 눌렀을 때 출력되는 프린터를 기본 프린터라고 얘기합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출력 버튼 눌렀을 때 여러 대의 프린터 중에서 출력되는 프린터를 기본 프린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개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지문에서 뭐 기본 프린터, 뭐 공유 프린터, 네트워크 프린터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혼란을 느끼지 않습니다. 개념 잘 아셔야 돼요. 자, 그다음 공유 프린터. 자, 손 모양이죠. 손 모양. 자, 이것은 4대의 컴퓨터 중에서 자, 이것은 다른 컴퓨터에서 볼 수 없도록 하고요. 이 컴퓨터는 같이 쓰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프린터를 선택을 해서 메뉴에 보면은 공유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자, 그 공유라는 메뉴를 선택하게 되면은 다른 컴퓨터에서 볼 수 있도록, 다른 컴퓨터에서 봐서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유 설정이 됩니다. 자, 기본 프린터와 공유 프린터의 차이점 잘 아셔야 됩니다. 기본 프린터는요, 한 대밖에 설치 못합니다. 한 대요. 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기본 프린터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 있다.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쵸? 출력 버튼을 눌렀을 때 출력될 프린터는 하나만 존재해야 됩니다. 그쵸? 그래서 기본 프린터는 한 대가 있고요. 공유 프린터는 여러 대 설치할 수 있어요.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 이 프린터도 공유할 수 있고요. 이것도 공유할 수도 있고, 이것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자, 기본 프린터는 체크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표시가 되어 있고요. 인쇄 명령 수행 시 특정 프린터를 지정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인쇄 작업이 전달되는 프린터로 하나만 지정할 수 있다. 자, 금방 말씀을 드렸어요. 개념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시험에는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다양하게 풀이할 수 있습니다. 자, 기본 프린터로 설정된 프린터도 삭제할 수 있다. 프린터를 추가할 수도 있고요. 삭제할 수 있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추가도 할 수 있고 삭제도 할 수 있는데 기본 프린터도 당연히 삭제할 수 있어요. 자, 여러 개의 프린터를 설정한 경우 반드시 한 개 프린터를 기본 프린터로 설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프린터를 이제 여러 개 설치를 하잖아요. 그죠? 설치를 했을 때 반드시 여러 개 중에 한 대는 기본 프린터로 의무적으로 설정을 해야 된다. 없어서는 안 됩니다. 네트워크 상에 연결된 프린터도 기본 프린터로 설정할 수 있다. 자, 무슨 뜻이냐면은, 자, 이게 내 컴퓨터예요. 이게 친구 컴퓨터입니다. 자, 친구 컴퓨터에 프린터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요. 친구 컴퓨터에 이렇게 공유로 설정이 되어 있네요. 그쵸? 내 컴퓨터에 여러 대의 프린터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 프린터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주로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는 친구 프린터를 주로 이용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는 기본 프린터로 설정해 두면 편하겠죠. 그래서 친구 컴퓨터를 기본 프린터로 설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네트워크 상에 연결된 프린터도 기본 프린터로 설정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기본 프린터로 설정하는 방법은, 자, 프린터를 선택을 하고요. 오른쪽 클릭하게 되면 기본 프린터로 설정이란 메뉴가 나옵니다. 그 메뉴를 선택을 하시면요. 이렇게 체크 표시가 나옵니다. 자, 프린터 공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공유하는 방법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그 프린터를 먼저 선택을 해요. 선택해서 오른쪽 클릭하게 되면은 공유가 있습니다. 공유. 자, 공유를 선택을 해서 공유를 하시면 됩니다. 자, 공유를 선택해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해당 프린터의 속성 창이 있습니다. 속성에 들어가서 공유 탭이 있죠. 공유 탭. 자, 속성에 들어가게 되면은 공유 탭이 있습니다. 공유 탭을 이용해서 이 프린터 공유해서 공유 이름 정하고요.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은 모든 설정들은 해당 그 아이콘에서 오른쪽 클릭하면 다 나오죠. 속성이라든지 뭐 공유라든지 기본적인 메뉴들이 나옵니다. 자, 공유된 프린트에 대한 공유 이름을 부여할 수 있다. 자, 공유 이름 부여할 수 있고요. 프린터를 선택해서 바로 공유할 수 있죠.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자, 한 대의 프린터를 네트워크로 공유하여 여러 대의 프린터에서 사용할 수 있다. 자, 내 컴퓨터가 있고요. 프린터가 있습니다. 이것을 공유 설정했어요. 그럼 여러 대의 컴퓨터가 서로 이렇게 이용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네트워크 설정 마법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이제 프린터하고 관련이 되어서 같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제어판에 보시면은 네트워크 설정 마법사가 있습니다. 자, 네트워크의 개념,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컴퓨터와 컴퓨터를 서로 연결해 주는 것을 네트워크 설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네트워크 설정 마법사에서 여러 가지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인터넷 연결을 공유할 수 있어요. 인터넷 연결. 그러니까 내 컴퓨터에 지금 인터넷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다른 컴퓨터를 같이 연결해서 인터넷 쓸 수 있도록 공유할 수 있습니다. 자, 인터넷 공유 개념 아시죠? 많이 여러분들 사용을 하고 있을 거고요. 방화벽 설정 가능합니다. 그리고 파일하고 폴더를 공유할 수 있어요. 자, 프린터 공유란 개념 아시겠죠? 마찬가지입니다. 파일하고 폴더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이제 한 회사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서 a.txt라는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 파일은 어떤 공동 작업을 위해서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것을 나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이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파일도 마찬가지고 폴더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보통 이제 공유 폴더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작업
공동 작업을 해야 되는 폴더들은 공유 설정을 해서 여러 컴퓨터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디서 할 수 있냐면은 네트워크 설정 마법사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능이 있는지 일단 여러분들 머리에 두십시오. 인터넷 연결, 그 다음 윈도우즈, 그 방화벽, 파일 폴더, 프린트 공유까지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자, 컴퓨터에 랜 카드를 설치하고 인터넷 서비스에 연결된 상태에서 네트워크를 쉽게 연결해주는 마법사다. 자, 랜 카드라는 것은 자, 컴퓨터 본체의 뒷면에 보시면요. 여러 개의 장치들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니터에 연결하는 이런 포트도 있을 거고요. 여러 가지 장치들이 연결되어 있죠. 그 중에서 인터넷 선이 연결되어 있는 이런 장치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랜 카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내가 이용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크게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개념 그리고 물리적인 개념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드웨어, 컴퓨터는 말씀을 드렸죠. 하드웨어가 있고 프로그램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드웨어는 랜 카드 장치가 있어야만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어요. 그 다음 랜 카드만 연결되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인터넷을 이용을 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프로그램적으로 연결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인터넷 연결, 인터넷 서비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 서비스를 받으려면은 네트워크를 이제 연결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네트워크 연결 마법사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네트워크 설정 마법사를 실행하려면 관리자 또는 어드미니스트레이터 그룹의 구성원으로 로그인해야 된다. 이런 계정, 그러니까 그 계정에 대해서는 다음에 말씀을 드릴 거예요. 계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여러분들 컴퓨터 한 대가 있습니다. 자, 한 대의 컴퓨터가 있는데 이것을 나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가정에 있는 동생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해서 각각 다 이제 이 컴퓨터 한 대를 자기 환경에 맞도록 설정해서 사용을 할 수 있어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그냥 단순히 이 컴퓨터를 하나의 계정을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의 아이디를 가지고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사용하는 바탕화면의 설정 환경 다르게 하고요. 또 동생이 사용하는 설정 또 다르게 하고요. 아버지가 사용하는 컴퓨터 환경을 달리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보통 그렇게 잘 사용하진 않지만은 그렇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렇게 사용을 하려면은 계정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계정. 쉽게 아이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이디. 여러분들이 기사 퍼스트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요. 발급받은 아이디 있죠. 그 아이디는 여러분들이 등록한 수강하고 있는 강의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선택한 강의를 볼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강의를 삭제할 수 있습니까? 그건 안 되죠. 그 다음 그 강의를 이동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아이디는요. 전체 그러니까 기사 퍼스트 사이트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아주 일부의 기능만 할 수 있도록 권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의를 볼 수 있는 권한, 게시판에 글을 등록할 수 있는 권한, 이런 권한들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계정이라는 것은 권한하고 관련이 있는데요. 만일 이 컴퓨터가 내 컴퓨터예요. 그러면 이 컴퓨터에 대한 모든 관리는 내가 해야 됩니다. 근데 동생이라든지 아버지라든지 엄마라든지 컴퓨터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 컴퓨터를 이용하다가 잘못 삭제하고 그리고 뭐 어떤 하드웨어가 잘못된다든지 소프트웨어가 잘못된다든지 그런 조작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는 어드미니스트레이터 그러니까 관리자 권한을 가지는 겁니다. 관리자의 권한. 관리자의 권한을 가지고요. 나머지는 제한된 권한을 주는 거예요. 제한된 권한. 그러니까 단순히 바탕화면에 설정을 한다든지 그냥 설치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다든지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새로 설치한다든지 뭐 삭제한다든지 이런 거는 못하고요. 설치되어 있는 프로그램 그냥 이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파일이 있으면 그냥 파일 그냥 열어서 볼 수 있는 거. 뭐 이 정도 권한을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관리자 입장에서는 이 컴퓨터를 관리하기 편하겠죠. 자, PC방을 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PC방을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 여러 대의 컴퓨터들을 어때요? 관리자 권한을 가지고 단지 손님들은 그냥 볼 수 있는, 이용할 수 있는 권한만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권한이라는 개념이 있어야만 컴퓨터를 좀 더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게 계정이에요. 계정.
그때 아이디를 부여하는데 그것을 계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자세한 것은 다음에 또 말씀드릴 거고요. 그래서 관리자 또는 어드미니스트레이터. 자, 이 말이 뭐냐면은 관리자를 뜻하는 거예요. 관리자. 관리자만 네트워크 설정 마법사를 실행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 네트워크 설정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설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누구나 아무나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설정 마법사를 실행하려면 관리자 또는 어드미니스트레이터의 그룹에 속한 구성원들, 그러니까 이게 관리자는 뜻이잖아요. 그죠? 관리자가 여러 명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그룹에 속한 구성원들이 로그인을 해야만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자, 인터넷 연결 공유. 자, 네트워크에 있는 모든 컴퓨터가 하나의 인터넷 연결을 사용하도록 구성한다. 자, 말씀드렸다시피 내 컴퓨터가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다라면은 친구들의 컴퓨터들도 내 컴퓨터를 통해서 인터넷을 연결할 수 있도록 공유할 수 있습니다. 자, 파일, 프린터 공유 가능합니다. 자, 이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프린터를 이제 인쇄하는 그 과정들, 설명 좀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혼란 느낄 수 있습니다. 집중해서 잘 들으셔야 돼요. 암기할 건 없고요.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한글 문서를 작업을 했어요. 한글 문서를 작업을 해서 출력 버튼 눌렀습니다. 자, 출력 버튼 눌러서, 이제 여러 개의 문서들을 출력을 합니다. 자, 1번 문서, 2번 문서, 3번 문서 출력을 합니다. 출력하다 보면은 잘못 출력을 눌러서 중간에 중단할 경우도 필요할 겁니다. 그죠? 혹은 출력 자체를 취소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맞습니까? 자, 그 다음 출력은 되는데 3번 출력이 급해요. 그러면 앞쪽으로 이동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맞죠? 그죠? 자, 이런 기능을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설명드릴게요. 프린터에서 인쇄 작업이 시작된 경우라도 잠시 중단시켰다가 다시 인쇄할 수 있다. 당연하죠. 한번 프린터, 예를 들어서 100페이지를 프린트를 한다. 근데 잘못 프린터를 눌렀어요. 근데 이제 5장을 출력하고 난 뒤에 나머지 99장을 출력을 해야 됩니까?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잠시 중단하고 다시 그 다음 페이지를 인쇄를 한다라면은 인쇄를 계속 이어서 할 수 있어요. 잠시 중단 가능합니다. 자, 여러 개의 출력 파일들을 출력 대기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여러분들 출력하게 되면은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요. 오른쪽 하단 이제 그 작업 표시지에 보시면은 프린터 모양이 있습니다. 그 프린터 모양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은 창이 하나 뜨는데요. 현재 여러분들이 출력하는 내역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 현재 작업이 1번, 2번, 3번, 4번, 5번 있다라면은 대기 상태 순서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 개의 출력 파일들이 출력 대기할 때 출력 순서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 자, 급한 것은 앞으로 이동해서 출력 순서를 바꿀 수가 있고요. 인쇄 작업에 들어간 문서도 강제로 종료할 수 있다. 출력해서는 안 되는 문서가 있다라면 강제로 종료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전원을 끄게 되면 강제적으로 문서 작업이 종료가 되겠죠. 그래서 전원 끄지 않고도 이런 이제 인쇄를 관리하는 창에서도 바로 이제 강제적으로 종료할 수 있습니다. 자, 문서 아이콘을 프린터 아이콘으로 끌어다 놓으면 인쇄가 가능하다. 자, 이게 윈도우즈 XP의 강점이 되겠죠. 어떤 문서가 있고요. 자, 프린터 모양이 있어요. 자, 이것을 마우스를 꾹 눌러서 이렇게 이동하게 되면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문서를 인쇄하는 동안 작업 표시줄에 프린터 아이콘이 표시되며, 그러니까 작업 표시줄에 보시면 우측에 보시면요, 프린터 아이콘이 생기게 됩니다. 자, 인쇄가 끝나면 이 아이콘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없습니다. 인쇄 작업에 오류가 표시되어 해당 문서가 인쇄 대기열에 대기하면 뒤에 인쇄 작업이 진행 안 된다. 자, 인쇄 이제 창에 보시면요,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인쇄가 쭉 되고 있는 중에 2번 문서에서 오류가 발생을 했어요.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3번, 4번은 같이 대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만 그 다음 이렇게 이동이 돼요. 자, 인쇄 작업에 오류가 표시되어 해당 문서가 인쇄 대기열에 대기하면 뒤에 인쇄 작업이 진행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진행된다고 하면 틀렸습니다. 자, 다른 프린터로 전송할 수 있는 경우. 자, 프린터가 여러 대 있잖아요. 그쵸? 여러 대 있을 때 다른 프린터로 이제 전송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프린터의 인쇄 작업이 실패하고 문서가 인쇄 대기열에서 정지되어 있을 때 다른 프린터로 문서를 보낼 수 있다. 자, 내 컴퓨터에 A라는 프린터, B라는 프린터, C라는 프린터가 있습니다. 근데 A라는 프린터를 이용해서 출력을 하려고 했는데 실패했어요. 내가 출력할 양이 10장인데 이 10장을 한 장도 출력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실패했어요. 그래서 문서가 인쇄 대기열에 정지되어 있는 상태예요. 정지되어 있는 상태. 그러면 어떻게 한다? 이것을 다른 문서, B 문서로 해서 다시 전송을 해서 인쇄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주의할 점은 작업물이 한 장도 출력되지 않아야 됩니다. 만일 두 장이 출력되어 있고 만일 오류가 발생을 했어요. 자, 이 상태에서는 다른 프린터로 이동할 수 없습니다. 자, 인쇄 중인 문서를 다른 프린터로 전송할 수 없다.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프린터 속성에 가시면은 프린터 포트, 최대 해상도, 사용 가능한 용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린터에 연결되어 있는 거 포트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 해상도, 어떤 이제 해상도라는 것은 프린터가 여러분들 인쇄를 했을 때 조금 진하게 혹은 좀 연하게 인쇄할 수 있잖아요. 그죠? 해상도 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사용 가능한 용지, A4 용지, B4 용지, B5 용지 이런 것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프린터와 관련된 용어 하나 정리 좀 할게요. 자, 스플링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기술이 있습니다. 스플링. 자, 그림으로 설명 하나 좀 드려볼게요. 자, 이것은 컴퓨터고요. 자, 이건 프린터입니다. 컴퓨터가 이거 프린터가 있는데요. 컴퓨터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참 다양한 일을 동시에 하는 것 같죠. 근데 컴퓨터는 한 번에 한 개의 작업밖에 못합니다. 사실은 그래요. 물론 어떤 기술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음악도 듣고 문서 작업도 하고 출력도 하고 동시에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CPU, 컴퓨터에서 가장 중요한 CPU가 일을 할 때는 한 번에 한 가지밖에 일을 못해요. 그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CPU가 프린터라는 명령을 받잖아요. 그죠? 프린터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이 프린터를 프린터하고 연결을 해서 바로 프린트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프린터를 출력을 할 때는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죠? 100장의 프린터를 할 때 CPU가 계속 이 프린터 때문에 다른 작업을 못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CPU가 이 프린터하고 연결하고 프린터를 할 때는 프린터에다가 바로 프린트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디스크, 보조기억장치, 하드디스크에다가 먼저 출력합니다. 자, 설명드릴게요. 보세요. 자, 스플링은 프린터의 속도를 향상시키는 방법인데 보세요. 프린터의 인쇄 작업은 컴퓨터의 처리 속도에 비해서 매우 느려. 자,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CPU는 상당히 빠르고 고가의 장비입니다. 근데 프린터 같은 경우에 한 장이 출력되는데 시간이 걸리죠. 근데 100장을 출력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서로 연결되어 있고 CPU는 한 번에 한 개 작업밖에 못하기 때문에 그 출력되는 동안 다른 일을 못합니다.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비효율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매우 느려서 인쇄할 동안 기다려야 되는 단점이 있다. 이게 현실적인 문제예요. 현실적인 문제. 자,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로 인쇄할 자료를 일정한 기억 장소에 모아두었다가 출력하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프린터는 느리지만은 컴퓨터 내부에 있는 보조 기억 장치, 그러니까 디스크가 되겠습니다. 디스크, 하드 디스크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드 디스크에다가 출력을 먼저 해버리는 거예요. 출력하고 그 다음 이 하드디스크하고 프린트하고 연결을 해서 출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혹시 보셨습니까? 파워포인트라든지 이런 화면에서 100장을 출력하게 되면 오른쪽에서 페이지가 막 넘어가는 모습 혹시 보셨습니까?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쭉 넘어가요. 근데 실제적으로 프린터에서는 그런 속도로 출력이 안 되죠. 자, 이게 스플링입니다. 스플링. 하드디스크에다가 출력을 한 거예요. 그래서 100장을 출력을 하드디스크에다 하고 CPU는 다른 일을 하는 겁니다. 자, 그 공간을 스플링이라고 합니다. 그 기술을 스플링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공간을 스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스플링을 이용을 해서 프린터를 좀 더 이제 빠르게 프린터의 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기출문제 보도록 하죠. 자,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프린터의 이제 설치, 뭐 공유 이런 문제들이 자주 출제가 됩니다. 근데 그때마다 문제를 암기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해를 해서 문제를 푸시면 돼요. 자,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 XP에서 프린터 설치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자, 프린터를 설치하는 방법 말씀드렸다시피 뭐 나머지는 여러분도 한번 보시면 되고요. 새로운 프린터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네트워크 프린터를 기본 프린터로 설정하려면 반드시 스플링의 설정이 필요하다. 자, 스플링의 개념 말씀드렸죠. 자, 이것은 프린터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기술이에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 기본 프린터를 설정하는 방법, 설정을 뭐 하느냐 마느냐 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관계 없습니다. 단지 프린터의 효율을 높이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한글 윈도우즈에서 프린터 설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2대 이상의 프린터를 기본 프린터로 지정할 수 있으면, 이거 틀렸죠? 한 대만 할 수 있습니다. 한 대만.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기본 프린터로 설정된 프린터도 삭제할 수 있다. 이거는 맞는 설명이네요. 3번 한글 윈도우즈 XP에서 프린터 설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른 컴퓨터에 설치되어 네트워크로 공유한 프린터는 기본 프린터로 설정할 수 없다.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A, B가 있으면은 B가 가지고 있는 프린터, 이것을 공유해서 기본 프린터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프린터보다도 이 프린터가 성능이 더 좋아요. 출력되는 속도가 빠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 프린터보다도 친구의 프린터를 계속 이용해서 출력할 필요성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본 프린터로 해서 설정할 수 있다라고 해야 됩니다.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 XP에서 프린터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공유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프린터 공유는 해당 프린터 속성 창에 있는 공유 탭에서 설정할 수 있다. 공유하는 방법이 오른쪽 클릭해서 혹은 그 프린터의 이제 속성에서 공유 탭에서도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 XP에서 파일이나 폴더 또는 프린터의 공유 기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프린터는 네트워크 프린터의 경우에만 공유를 설정할 수 있다. 틀렸죠. 공유되어 있는, 그러니까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는 프린터도 공유할 수 있지만은 내 컴퓨터에 설정되어 있는 그 프린터도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우에만 공유를 설정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했기 때문에 설명이 틀렸네요.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 XP의 프린터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같은 네트워크 내에서는 한 대의 프린터만 공유할 수 있다. 저 공유는 여러 대 공유할 수 있습니다. 한 대의 프린터만 설정할 수 있는 것은 기본 프린터죠. 한 대의 프린터를 가지고 여러 대의 PC에서 프린터를 하려고 한다. 이때 올바른 프린터 공유 방법은, 자, 제어판에 가시면 프린터 및 팩스 기능이 있고요. 거기서 내가 이제 공유하려는 프린터를 선택을 하고 오른쪽 마우스 클릭을 해서 공유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음 중 프린터에서 인쇄를 할 경우 나타나는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일단 프린터에서 인쇄 작업이 들어간 것은 프린터 전원을 끄기 전에는 강제로 종료할 수 없다. 물론 전원을 끄게 되면 강제 종료되겠지만은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하지 않고도 강제로 종료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윈도우즈에서 프린터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여러 개의 파일들이 출력 대기할 때 출력 순서를 임의로 조정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틀렸죠.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면 바꿔줄 수 있습니다. 내가 급한 문서를 먼저 우선적으로 할 수도 있겠죠. 자,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 XP에서 인쇄 작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프린터 추가에 의해 가장 먼저 설치된 프린터가 공유되어진다. 아닙니다. 공유되는 개념은요, 공유 설정을 해야만 공유할 수 있어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프린터를 다른 사람한테 보여준다, 만다라는 설정을 설치한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열린다면은 보안상으로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제 설치할 때 기본적으로 기본 프린터는 설정이 되지만은, 그러니까 프린터 추가에서 가장 먼저 설치된 프린터가 기본 프린터로 설정은 되지만은 공유 프린터로는 설정되지 않습니다.
자, 다음 중 윈도우즈의 인쇄 기능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올바른 것은 프린터의 인쇄 작업이 실패하고 문서가 인쇄 대기열에 정지되어 있을 때 다른 프린터로 문서를 보낼 수 있다. 가능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중 윈도우즈 XP의 프린터 속성에 확인할 수 있는 항목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 틀린 것을 찾으라는 얘기네요. 자, 프린터 속성에서 인쇄 중인 문서의 이름, 그러니까 문서가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은 프린터 속성에서는 알 수 없어요. 속성에서는 알 수 없고요. 이것은 문서 이름은 그 프린터 이제 대기하는 리스트에 쭉 보시면 거기서 파일 이름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프린터에서 오른쪽 클릭해서 속성 들어가서는 알 수 없습니다. 자, 한글 윈도우즈에서 프린터 스풀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나머지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요. 자, 스풀 단위는 인쇄할 문서 전체 단위로만 스풀링이 가능하다. 아닙니다. 페이지 단위로 해서도 가능합니다. 문서 전체가 아니고요. 프린터가 인쇄 중이라도 다른 운영 프로그램 실행이 가능하다. 자, 이게 가장 정확한 설명이 되겠네요. 자, 인쇄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CPU가 인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인쇄 명령 내리고 난 뒤에 다른 작업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응용 프로그램 실행이 가능하다.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스플링은 인쇄할 내용을 프린터로 직접 전송한다. 아니죠. 보조기억장치 하드디스크에다가 먼저 전송을 합니다. 조속의 프린터를 사용 시 컴퓨터 효율이 크게 저하된다. 스풀이라는 기능 자체가 향상되는 겁니다. 좋은 겁니다. 그래서 기능이 효율이 저하된다라는 설명 틀렸네요. 자, 다음 중 윈도우즈 XP에서 네트워크 설정 마법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윈도우즈 시스템에 자동 업데이트를 설정할 수 있다. 자, 자동 업데이트는 네트워크 설정 마법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 나머지는 읽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제어판에서 디스플레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스플레이 여러분도 자주 이용하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테마도 바꿔줄 수 있습니다. 바탕화면의 모양 바꿔줄 수 있고요. 바탕화면의 이제 배경, 그림을 또 바꿔줄 수도 있죠. 화면 보기 설정할 수 있습니다. 화면의 배색도 설정할 수 있죠. 그리고 설정 탭에서는 또 다양한 어떤 설정들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자, 하나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디스플레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바탕화면의 배경 그림, 화면 보기, 화면의 배색, 창의 글꼴이나 해상도 등을 변경할 수 있는데요. 테마에서는 사용자가 원하는 스타일로 꾸밀 수가 있습니다. 테마에서는. 그러니까 윈도우즈 XP의 어떤 스타일을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테마 탭에서는 바탕화면 구성의 테마를 설정할 수가 있고요. 바탕화면 탭에서는 배경 화면으로 사용할 그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 파일과 HTML 문서를 배경 그림으로 사용할 수 있다. 자, 여러분들 보통 생각할 때는 바탕화면에 그림 파일들만 설정할 수 있을 것 같죠? 아닙니다. 바탕화면에서 HTML 문서도 자, 설정할 수 있어요. 자, HTML 문서가 뭐냐면은 인터넷 문서입니다. 인터넷 문서. 인터넷 웹페이지예요. 그것을 HTML 문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림 파일 외에도 HTML, 인터넷 문서도 배경 그림으로 해서 연결을 할 수 있습니다. 자, 화면 보기. 자, 화면 보기에 보시면은 화면 보기의 종류를 선택할 수 있고요. 대기 시간 정할 수 있죠. 대기 시간 정할 수도 있고요. 다시 시작할 때 암호를 또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30분 화면 보기 설정을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화면 보기 상태에서 만일 마우스를 이렇게 흔들게 되면은 화면 보기가 풀리잖아요. 그죠? 풀리는데 그때 암호를 물을 수 있도록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모니터의 전원 설정을 조정하고 에너지를 절약하려면 전원을 클릭하십시오. 그러니까 전원 버튼. 자, 이것을 클릭하게 되면 모니터의 전원을 좀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 화면 보기 탭에서는 모니터의 전원 항목에서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한 전원 옵션을 지정할 수 있고요. 대기 모드로부터 해제될 때 암호를 사용할 거냐 말 거냐를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화면 배색 탭에서는요, 글꼴의 크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화면에 나타나는 메뉴 및 제목 표시줄의 글꼴의 크기를 나타내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 설정 탭에서는 디스플레이, 자, 그리고 화면 해상도, 색 품질을 설정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먼저 디스플레이 보도록 하죠. 자, 컴퓨터에서 현재 설정된 모니터와 비디오 카드의 이름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디스플레이 있죠. 자, 디스플레이 보시면은 저는 이제 모니터를 이제 두 개를 이용을 합니다. 두 개를 이용을 하는데 그것을 복수 모니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두 개의 이제 모니터를 연결을 해서 이 모니터가 이제 비디오 카드, 그러니까 비디오 카드는 VGA 카드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본체 뒷면에 보시면은 모니터 선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그 장치가 있습니다. 그 장치를 비디오 카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두 대의 모니터를 연결하려면 기본적으로 비디오 카드가 두 개 있어야 돼요. 물론 한 개짜리로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모델이 있는데 일반적인 말씀을 드리면 일단 비디오 카드가 두 개 있어야겠죠. 그래서 그 두 개의 비디오 카드가 무엇인지 이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니터와 비디오 카드의 이름을 볼 수가 있어요. 디스플레이에서. 자, 그다음 화면 해상도라는 것은 선명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화면의 해상도를 높이면 더 넓은 영역이 화면에 표시가 되죠. 그래서 이 해상도 자체를 현재는 1024-768로 되어 있지만은 높게 설정하게 되면은 더 많은 내용을 화면 하나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색품질은 색상수를 뜻합니다. 색상수. 더 많은 색상을 화면에 표시하기 위해서는 비트 수를 늘려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지금 현재 32비트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32비트. 32비트의 색 품질은 얼마만큼의 색 품질이 되냐면은 이에 32승계예요. 한 개의 비트가 몇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한 개의 비트는 0 아니면 1이 되기 때문에 두 가지 정보를 표현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흰색이냐 검은색이냐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한 개 비트가 있으면은. 근데 32개의 비트를 이용한다라면 그거보다 훨씬 많은 색을 표현할 수가 있을 겁니다. 풍부한 색을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 수가 2의 32승이에요. 만일 16비트라고 선택하게 되면 2의 16승계의 색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용어들 정리 좀 할게요. 자, 픽셀. 여기 픽셀 나오죠. 가로 1024, 세로 768 픽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픽셀은 것은 화면을 구성하는 최소의 단위를 픽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픽셀 수가 많을수록 해상도가 높아지죠. 픽셀 수가 많으면 그만큼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정된 모니터 사이즈. 그러니까 모니터의 사이즈는 정해졌잖아요. 이건 하드웨어잖아요.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픽셀의 수는 더 크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많은 걸 표현할 수가 있겠죠. 복수 모니터. 복수 모니터를 이용하게 되면 편리합니다. 여러분들 강의 들을 때 복수 모니터 되어 있으면은 이쪽 화면에는 강의를 띄우고요. 이쪽 강의에서는 뭐 해당 엑셀 실습을 한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좀 더 쉽게 작업할 수가 있죠. 그래서 작업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될 겁니다. 자, 최대 10대의 모니터를 연결해서 여러 프로그램과 창을 표시할 수 있어서 대규모 바탕 화면을 연출할 수 있다. 각 모니터마다 해상도와 색 품질 설정을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해상도라든지 색 품질 달리 할 수 있고요. 각 디스플레이 장치에 사용된 비디오 카드는 듀얼 모니터를 제공할 수 있는 어댑터가 장착되어 있다. 자, 뭐 어려운 설명 같은데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비디오 카드 있죠. 비디오 카드. 자, 비디오 카드가 이렇게 두 개로 해서 이 모니터 연결할 수도 있고요. 근데 요즘은 비디오 카드 한 개로 해서 이렇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 듀얼 모니터를 제공한다. 그런 비디오 카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비디오 카드 그 디스플레이 장치에서 사용된 그러니까 이 지금 듀얼을 보시면 됩니다. 듀얼 복수 상태. 자, 이 상태에 사용된 비디오 카드는 듀얼 모니터를 제공할 수 있는 어댑터가 장착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 두 대를 표현할 수 있는 장치가 장착되어 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개 모니터 중 모니터 2는 기본 모니터로 설정되어 있다. 자, 보세요. 지금 이 화면 캡처가 자, 2번 모니터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선택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 모니터가 기본 모니터로 지금 설정되어 있는 상태예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 장치를 기본 모니터로 사용한다라는 것이 체크되어 있죠. 그리고 비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체크되어 있으면서 자, 이게 기본 모니터가 되는 겁니다. 뭐 설명을 드리면은 모니터가 두 대 있잖아요. 그죠? 제 컴퓨터에 두 대가 있는데요. 자, 제목 표시줄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는 제목 표시줄이 없어요. 자, 이 컴퓨터에만 제목 표시줄이 있습니다. 그리고 창을 실행을 하면은 여기 창 있잖아요. 창이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인터넷을 할 때 창이 만들어지고 이것을 클릭을 해서 쭉 이동해서 이쪽에서 최대화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 모니터를 설정을 해야 됩니다. 여러 개의 모니터가 있을 때 기본 모니터 설정을 해야 되는데 현재 이 상태에서는 2번 모니터가 기본 모니터로 설정되어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2번 모니터에서 제목 표시줄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아이콘들이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물론 여기도 나오게 할 수 있어요. 자, 고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설정해 보시면은 고급 버튼이 있죠. 자, 고급에서는 모니터와 비디오 카드에 대한 세부 사항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 일반 탭, 어댑터, 모니터, 문제 해결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자, 일반 탭에 보시면은 디스플레이가 있고 DPI라는 게 있죠. DPI 설정. DPI라는 것은 여기서 D가 도트를 뜻하는 겁니다. 그리고 per 인치, 그러니까 인치당 도트 수를 뜻하는 거예요. 인치당 도트 수. 그러니까 인치라는 것은 사이즈가 정해졌잖아요. 그죠? 1인치의 사이즈가 정해졌잖아요. 이 1인치에다가 몇 개의 점을 찍을 수 있느냐를 뜻하는 겁니다. 몇 개의 점을 찍을 수 있느냐. 이게 DPI예요. 만일 점을 많이 찍을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해상도가 더 높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니터 등의 디스플레이나 프린터의 해상도의 단위입니다. 그래서 화면 1인치당 몇 개의 도트, 그러니까 점이 들어가는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느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해상도가 더 높아지겠죠. 자, 어댑터라는 것은 비디오 카드하고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댑터, 연결되어 있는 모델이에요, 모델. 여러 개의 비디오 카드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중에서 여러분들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비디오 카드의 종류를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모니터의 종류, 모니터 탭에 가시면 모니터의 종류, 그리고 모니터를 설정할 수 있어요. 화면 재생 빈도라는 것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60Hz, 75Hz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모니터와 관련된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문제 해결에 가시면은 하드웨어 가속이라는 게 있는데요. 하드웨어 가속. 자, 사용자 그래픽 하드웨어가 제공하는 가속 수준 및 성능을 수동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아 조정하십시오. 그러니까 하드웨어를 가속하는, 그러니까 비디오 카드라는 이 하드웨어를 성능을 최대화할 수도 있고 없음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색 관리에 가게 되면은 자, 이 설정을 사용하여 모니터 기본색 프로필을 선택할 수 있다. 자, 이 설정은 모니터에 표시되는 색에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모니터의 색과 관련된 겁니다. 모니터의 색을 이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 비디오 어댑터라는 것은 비디오 카드, 그래픽 컨트롤러 다 같은 뜻이에요. 컴퓨터에서 만들어진 이미지를 모니터에 연결해주는 하드웨어입니다. 보통 VGA 카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비디오 어댑터, 그래픽 카드 다 같은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기출 문제 보도록 하죠. 자, 아래 그림은 디스플레이 등록 정보 그림이다. 다음 중 틀린 것은 자, 해상도를 낮추면 더 넓은 영역을 화면에 표시할 수 있다. 아니죠. 해상도를 높여야만 더 많은 영역을, 더 넓은 영역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 XP의 디스플레이 등록 정보 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설정 탭에서 바탕화면 구성의 테마를 설정할 수 있다. 아니죠. 설정 탭이 아니고 테마는 테마 탭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자, 테마 탭에서 테마를 설정할 수 있는 거죠.
설정 탭에서는 그 디스플레이라든지 화면 해상도, 색품질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 XP의 디스플레이 등록 정보에서 설정 탭에 고급 정보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뭐 다 설명을 드렸는데, 문제 해결 탭에서 모니터를 설정할 수 있다. 모니터 설정하는 것은 따로 있죠. 모니터 탭이 따로 있습니다. 윈도우즈 XP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복수 모니터 기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각 모니터마다 해상도와 색품질 설정을 다르게 선택할 수 없지만 이라고 했는데 틀렸네요. 그죠? 이 설명이 틀렸습니다.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한글 윈도우즈의 디스플레이 등록 정보의 바탕화면 배경 설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파일의 확장자로 알맞은 것은 자, 여러분들 무조건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바탕화면을 이미지 파일만 설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HTML, 인터넷 문서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바탕화면에서. 그래서 HWP, EXC, AVI 이런 것들은 상관이 없고요. HTML 이 문서, 인터넷 문서는 바탕화면 설정할 수 있다는 것만 여러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한글 윈도우즈 XP의 제어판에 있는 다른 항목들 중 컴퓨터가 대기 모드로부터 해제될 때 암호 사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거. 이거 어디서 할 수 있습니까? 디스플레이에서 할 수 있죠. 디스플레이. 자, 디스플레이 제어판에서 디스플레이에서 자, 화면 보기 탭에서 그 보호를 걸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중 윈도우즈 XP에서 출력 장치인 디스플레이 어댑터, 디스플레이 어댑터나 비디오 카드나 같은 뜻입니다. 모니터에 관한 용어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 설명을 드렸고요. 자, 해상도는 모니터 화면의 픽셀 수와 관련이 있으며 픽셀 수가 많을수록 표시할 수 있는 색상의 수가 증가된다. 자, 색상의 수가 증가되는 것은 해상도와 관계없어요. 뭐가 관련이 있습니까? 색품질하고 관련이 있죠. 아시겠습니까? 몇 개의 비트를 이용을 하느냐? 비트 단위잖아요. 색품질은 32비트라면은 2의 32승계의 색상의 수를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해상도에 대한 설명이 틀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어판 첫 번째 강의가 끝났습니다.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은 여러분들 직접 한번 실습을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암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충분히 문제를 맞추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